최근에는 놀라운 정황들도 더 드러났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최혜병 사망 사건의 기록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다시 회수되던 날 비서관이 국방부 쪽과 통화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그런 일에 관여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좀 이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반드시 저희가 특검법 통과를 시켜서 타개내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리고요. 해병대 제1사단 소속 고 최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떠내려갔고 실종 14시간 만에 발견되어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해병대 1사단장까지 피혐의자로 포함하는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하였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 사인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초 수사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을 압박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힌 7월 31일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후 3시 18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이렇게 전화합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불러 박 대령이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김 사령관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자 박 대령은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진술서의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가 갈 것이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관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해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증거 조작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의 수사범위 축소 압박에 반발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했다가 항명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방부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해 현장 지휘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이는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이었던 것에서 크게 축소된 결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2인 중 1명으로서 최상병이 소속됐던 해병 1사단 포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경북경찰청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출석하면서 최상병 사망 전날 2024년 7월 18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많은 비로 수사작전 중단을 건의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거부했다.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대대장 단독으로 이런 작전을 강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언론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이시원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의 점. 고 최수근 상병은 집중호우 사태에 따른 민간인 구조활동 중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결재까지 받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크게 축소되어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2명만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로 이첩하는 전형적인 난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 고발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되어 결재 사인까지 득한 해병대 수사단에 의한 최초 수사 결과가 번복되고 심지어 결재 사인까지 득한 해병대 수사단에 의한 최초 수사가 번복되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정당한 경찰 이첩 조치마저 일련의 부당한 외압에 의해 보류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양심적인 폭로로 온 국민 앞에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국방부를 비롯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으로 방해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죄라는 무리한 죄명으로 보복성 수사 및 처벌을 강행하는 치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심지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만드는 등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이시원은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관 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하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 등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최상병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과 공직기관 비서관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해병대 예비역 연대